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힌 건데 경제 상황 돌파, 혁신 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로컬푸드 확산 등 10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내년도 농업 분야 경제정책 방향을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처별 10대 핵심 과제가 발표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장 먼저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해 농가소득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과 변동, 반농업, 조건분리, 경영이양,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 등 기존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면서 모든 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쌀에 편중된 생산 구조를 밭작물 등으로 다양화하고 중소농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 2조 4천억 원이 반영됐지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근거 법률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농식품부는 내년 말에 첫 직불금을 예정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의 생태 환경 관련 의무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2.4조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소득보전법이 지금 국회 예산 부수 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꼭 처리가 돼서 농업인들에게 좀 더 튼튼한 소득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전남도 나주시와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전북 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과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내년 8%로 높일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를 위해 채소 가격 안정제 대상 물량을 올해 생산량의 10%에서 내년에는 생산량의 15%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수급 조절 기능도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촌 관광과 외식업 등 국내 소비 촉진에도 발벗고 나섭니다. 국가 3개 중요 농업유산 15곳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역을 활용한 여행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동네 맛집 알리기,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도 외식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창업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시설원예 위주였던 스마트팜을 축산과 노지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단지도 조성합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합니다.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이 증명되면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식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 50곳에서 내년 70곳으로 늘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합니다. 이 밖에도 종자 생명 소재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거점 농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불분명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실질적인 이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채소 허용 보조 등 WTO 체제 내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WTO 개도국 지위 자가선언의 변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개도국 특혜 관련 주장을 자발적으로 중단했음에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확보한 실익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가시화된 영향은 없지만 WTO 회원국 간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새로운 통상조약이 추진되면 이번 선언이 미칠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실익은 없으면서 자칫하면 농업에 직격탄을 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업 분야는 WTO 개도국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통상조약에 임해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입니다. 현재 국제 통상 환경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한데 향후 WTO 내 부분 협상이 진전이 있거나 지역별로 새롭거나 혹은 강화된 그런 통상 조약이 추진될 때 우리가 농업 부문 취약성을 주장하고 또 관세나 보조금 등 영역에서 협상 대상국들을 설득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핵심 과제로 포스트 WTO 시대에 대한 대비, 대내 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 강화, 허용 보조와 최소 허용 보조의 활용 등 모두 3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WTO 체제 안팎에서 진행 중인 지역별 또는 복수 국가 간 경제 블록의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는 산업별 손익이 다를 수 있는 대외 협상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내 협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축 의무가 전혀 없는 허용 보조와 농업 총 생산액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최소 허용 보조를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 2월 29일까지 소와 돼지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외 이동을 제한하는 건데요.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 분뇨의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처벌이 유예되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 분뇨의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선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구분하고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 돼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차량, 농지의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은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에 있거나 생활 권역이 동일한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백신 접종도 강조했습니다.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의 축분 이동 승인이 허가되지 않을 뿐더러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의 경우 80%, 번식돈의 경우 60%, 비육돈의 경우 30%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에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의 GPS를 이용한 축산 차량 방문 정보를 통해 분뇨 운반 차량의 이동 현황을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역본부는 분뇨 운반 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 처리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구제역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분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뇨가 멀리 이동하는 부분을 좀 차단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검역본부, 생산자 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홍보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축산 농가 및 분유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조치 시행을 알렸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와 농협경제지주는 홈페이지에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내년부터 지역에서 가축 분뇨를 수거해 생산한 퇴비를 지역 농민에게 공급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퇴비 제조업체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퇴비를 구입하는 농가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농가의 퇴비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부승 유기질 비료 업체들이 지역 축산 농가로부터 수거해 만든 퇴비를 지역 경종 농가에게 공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서 퇴비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 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2011년부터 지자체의 지역 내 생산 퇴액비에 대한 지방비 추가 보조 금지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금지 조항이 삭제 시행되면 퇴비 공급업체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보다 신속하게 수거해 퇴비로 자원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축순환농업 정착에 기여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업체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수입 유박이나 남은 음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빈도도 줄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료 조달과 제품 공급 과정에서 농가들이 원할 때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자체는 물론 유기질 비료업계, 지역 농축협 등은 이번 조치를 줄곧 요구해 왔던 만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업체가 재활용해서 지역업체가 지역 농민한테 팔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즉 원료 운송, 제품 운송도 디젤차 가는데 미세먼지도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비용도 운송비라든가 뭐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가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고. 실제로 20kg 퇴비 한 포대당 농가 부담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퇴비 가격은 4,000원 정도로 국비지원금 1,000원과 600원 이상으로 책정된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가 부담은 2,400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비와 광역시도의 지원 외에 시군 지자체가 최대 600원을 추가 지원하면 농가 부담은 1,800원 안팎으로 낮아집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지역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농가들의 퇴비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축산 규모가 다르고 축종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가축 분뇨 발생량은 광역 지자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때문에 타지에서 원료로 조달하는 퇴비 업체는 경쟁력 약화로 경영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전체 퇴비 원료 중 남은 음식물이 50% 미만이면 축분 퇴비로 표시할 수 있어 남은 음식물이나 오니 등의 활용 실태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역산 퇴비에 대한 우대 범위와 남은 음식물 혼입 비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한식이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비만과 성인병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식과 미국 식단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한식이 과체중 비만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현미밥과 김치, 나물류로 차려진 일반적인 한식 식단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식단은 권장식이어도 소고기 유제품 등 육류가 눈에 띕니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한식과 서구화된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 시험한 결과 한식이 건강면에서 우수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과체중인 한국인 54명을 대상으로 한식과 미국 권장식, 미국 일반식을 각 4주 동안 섭취시킨 결과 한식이 생활습관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중성 지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한식 섭취 그룹에서 평균 9.5% 감소했지만 미국 권장식과 일반식을 섭취한 그룹은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식 섭취 그룹만 평균 6.8% 감소했고 중성지방은 모든 식사군에서 낮아졌지만 한식 섭취 그룹에서 21.8%로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또 한식을 먹은 경우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식 섭취군은 발효 음식에 많은 유산균 바이셀라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코프로코커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관련 지표인 지방산화물 케톤체가 증가했습니다. 혈액 중에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으로 장내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년 전인 2012년 미국인에게 한식과 미국식을 섭취하도록 한 한미 공동연구에서도 한식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식이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줄이고 비만을 개선하는 건강식임을 입증한 겁니다.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한식의 중요성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외 저명 영양학회지인 뉴트리언트지에 게재됐으며 유럽 영양저널에도 게재가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대상지로 14개소를 선정해 확대 육성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육성 사업은 시군별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 단위로 추진하는 특화된 소규모 축제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 대표 작은 축제는 오성 한옥마을 오픈 가든 축제 등 14개소며 지역 특화형 마을 축제는 전주 천년전주 천년사랑축제 등 7개소입니다. 이에 도는 작은 축제에는 개소당 320만 원, 총 4억 4,800만 원을, 마을 축제에는 개소당 21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을 지원해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도청에서 지난 6개월간의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을 갈무리하는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는 포럼의 공동위원장이 그동안의 주요 논의 내용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전 청와대 농림해양 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6명의 전문가들이 농촌 살리기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정책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약용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300초 종근 생산 및 현장 활용기술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동안 수행됐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알기 쉽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00초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장 활용 기술을 수록했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본 교재가 300초 재배 농가의 어려움에 다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후에도 약초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약초 산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경남 농식품 수출업체 대표와 수출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해외 마케팅 성과를 분석 공유해 향후 해외 시장 개척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내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 시책 소개와 해외 마케팅 주요 성과 보고,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출 목표를 20억 달러로 설정해 수출 농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책과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